부동산 시장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어쩌면 2차 하락이 거의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2차 하락에 대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흐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빨리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다수가 다 시청자분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인정을 해요. 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 투자는 흐름이 있으면은 저점 부근에서 구입을 하고 고점 부근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이 방법 빼고는 돈을 못 벌어요. 벌 수가 없어요. 적당히 고점 가까이 내가 샀는 건 올라가도 다 까먹어요. 결국에는 저점 부근 언저리에선가 이 부근에서 사주고 이 부근에서 팔아줘야 조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타이밍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요, 이게 몇 년에 사갖고 몇 년 안에 우선 남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 그 다음에 활용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이 구간에서는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 구간까지 다 계산해서 보면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텀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회에 15년 걸려요. 15년. 그래서 그 지금까지 올라간 시대 상황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우리 경제 구조하고 사회 구조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인구는 꺾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경제는 1%의 초저 성장을 이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가계부채는 많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고점을 지나서 하락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아파트의 실거주 목적 빼고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이라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꼭 숙지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투자가 바로 얘입니다. 재개발 노후 투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네. 내가 그냥 300, 400만 원 나오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는 노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 노후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님도. 고민하셔야 돼요. 갖고 있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이거 붙잡고 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노후를 보내야 될 시기가 제가 봤었을 때는 60대라고 봐요. 50대, 60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오실 때는 차 대표한테 뭘 물어봐야지 어떤 것을 내가 궁금해하는 건 메모를 해서 오세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있었던 시장 상황 볼까요? 세계적인 상황을 봤더니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입니다. 3%에서 2.8%로 내려잡았어요. 왜? 금리가 높다. 이것이 가장 성장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에 이 금리가 이제 내려오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죠.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무너진다고요. 경기가 무너질 걸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물가가 미국은 예상보다 더 많이 꺾였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 막 오르고 난리 났죠. 10월 소비자 물가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조금씩 잡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툭툭툭 이라기보다는 또다시 반등을 했다가 이런 과정을 좀 더 겪지 않을까. 그렇다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기조는 내년부터 금리가 뭐 5.5 가던 것이 5%, 4% 이렇게 뚝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일본 엔화 가치 33년 만에 최저 임박을 했다. 엔화 가치가. 자, 전체적인 시장 금융 현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계속해서 어렵지만 그 얘기고 한국 집값 급등 막차 탔던 영끌정 눈물의 손절이란 나왔어요.
제가 영끌 정말 주의를 많이 했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엄청나게 했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자는 더 높고, 그렇죠? 이자는 높고 가격은 떨어지고 못 견뎌요. 그런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는 구입하는 사람이 사지를 않아요. 가격은 9억이다 해도 9억에 살 사람이 없어요. 살려는 사람은 그 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택경기전망지수가 내년에 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는 안 올라간다 쪽으로 무게가 훨씬 더 떨어진다 쪽에 무게가 점점 실려가고 있다는 거죠. 전세 사기 공포에 무리전 전세 사기 때문에 아예 빌라 오피스텔 쳐다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가격 상승 내지는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건을 잘 구입을 하신다면 지금은 남들이 안 쳐다볼 때 구입을 하셔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부동산은 2차 하락 시작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본다. 남들이 피하는 저평가 상품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절대 일반 아파트, 일반 재개발 이런 쪽에 가닥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서울 시내 상업지역에 노후 대비해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런 걸 하나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오피스텔이에요. 1.5룸이에요. 아직 깨끗해요. 몇 년 안 됐어요. 새 건물이에요. 매매가가 2억 3천에서 2억 4천, 이제 전세가 2억 들어있어요. 전세가. 이 전세도 시세보다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봐야 돼요. 월세는 너무 5천에 80만 원 예상돼요. 투자 금액은 갭투자 3, 4천. 이런 걸 사두었다가 조금씩 월세로 전환시키더라도 노후 대비에는 아주 괜찮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이 아주 입지 좋아요. 추후에는 이런 가격은 뭐 나올 수가 없죠. 지금도 없어요. 초소액으로 갭투자 목적으로도 이 가격으로는 살만한 게 없죠. 소액 노후 대비용으로 최적이죠. 더군다나 오피스텔이니까 청약을 하더라도 얘는 무주택으로 봐요. 청약할 때는. 또 상관이 없죠. 공실 당연히 없죠. 수익률은 굉장히 높죠. 정부에서의 어떤 흐름이 향후에 이런 소형 주택들, 오피스텔들은 주택 숫자에서 빠질 확률도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걸 빼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물건 하나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